안녕하세요. 운영동 큐메스의 윤원장입니다. 오늘은 중3 학생들을 위해서 1차, 2차 함수의 그 표현 형태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가 하나 있을 텐데요.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2차 함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어느 한 가지 모양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름을 좀 지었는데 뭐냐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절편형, 방정식형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기본형이니 표준형이니 일반형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교재에서도 다 이런 용어를 쓰긴 해요. 그런데 절편형이랄지 방정식형 이런 거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어느 교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요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그 특성이 있는 거는 같은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이 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교재 어떤 교과서나 다른 참고서의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저렇게 정리하는 것이 나름 좀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형인데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차 항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 x에 대해서 1차 항과 상수항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0인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상수 a를 곱한 것이 y라는 변수로 되는 그런 관계, 그거를 1차 함수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어떤 게 있겠냐? 당연히 1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얘는 2차 항만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1차 항 상수항이 계수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형은 1차 함수는 1차 항만, 2차 함수는 2차 항만 있다는 점에서 생긴 게 비슷하죠? 차수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럼 표준형은 뭐냐? 표준형은 기본형이 평행 이동을 한 형태입니다. 얘가 평행 이동.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의 경우에 y 콜 ax라고 하는 기본형이 x축으로 p만큼, 그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위치가 달라진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p, q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용어도 사실 아주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왜 기준점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표준형은 이거는 모든 교재에서 다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똑같아요.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p, q라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 중3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거를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부르든가? 꼭지점. 사이쇼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네. 자, 그럼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뭐냐? 뭐 이름이 좀 차이가 있고 사실 특성은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준점이나 꼭지점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뭐가?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기준점, 꼭지점은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비례라고도 이제 불렀던 건데 1학년 때 원점을 지나면서 a라는 값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그죠? 음수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a 값에 따라서 이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 값에 따라서. 그러나 어쨌든
원점은 반드시 지나거든요. 그게 그대로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요 점이 그대로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뭐 꼭 양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p, q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회전하는 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a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다 달라지고, 이 말하자면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p, q라는 점은 반드시 지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다 해서 기준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참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밑에다 좀 그려볼게요. 꼭지점. 자, 원래 이것도 어떻습니까? 기본형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그려지는 그런 이런 포물선이잖아요. 이차함수라는 건. 그죠? 얘는 항상 이렇단 말입니다. 물론 A 값에 따라서 얘가 홀쭉해지기도 하고 홀쭉해지기도 하고 뚱뚱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 볼록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죠. 모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이 글로 가버리는 거죠. 모양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에 따라서 이 모양은 달라지지만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P, Q를 중심으로 해서 그릴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A 값에 관계없이 이 점은 항상 지나게 되는 그런 점이 되죠. 일종의 기준점이 되죠. 근데 이건 우리가 꼭지점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 한번 정리해보죠. 자, 기본형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 표준형이다. 그리고 그 표준형은 기준점 혹은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중심이 되는 점이 하나 있다.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거다. A 값에 관계없이 그 점은 반드시 지난다. 여기까지. 자, 되시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준형을 갖다가 전개한 것, 전개해서 정리한 것, 전개해서 정리한 것. 어떻게 정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내림차순.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거 알죠? 차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게 오름차순이고 낮아지는 순으로 정리한 게 내림차순인데 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지금 이 표준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 표준형식 같은 경우에 이 표준형식 그죠? 요걸 갖다가 전개하면 ax-ap 플러스 q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ax 그 다음에 요거 상수를 이제 b라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관한 1차식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1차함수 일반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형도요, 이걸 여기서 이제 A로 묶어가지고 이 B를 갖다 쪼갠 다음에 A로 적당히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준형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차함수의 경우는 어떤가?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요 표준형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전개할 수 있어요? 뭐 다 아시죠? 완전 제곱식 그죠?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 정리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 제곱 그죠? q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2차항 1차항 상수항 해가지고 2차항 그대로 두고 1차항의 예수 마이너스 2ap를 b라는 값으로 그 다음에 ap 제곱 플러스 q를 c라는 값으로 치환하면 이렇게 일반형 2차식 그러니까 x에 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형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둘 다 일반형은 이렇게 1차의 다항식, 2차의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모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일반형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1차 함수에서는 사실 이 표준형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일반형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죠. 뭐예요, 요거? 요거는 기울기, 요거는 y절편. 그렇게. 그죠?
그런데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 일반형 가지고 그래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꼭지점을 찾아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변형해서 완전적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2차 함수는 표준형, 1차 함수는 일반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엔 절편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편형. 이거 내가 지은 이름인데, 절편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라는 게 x절편, y절편이라는 걸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직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x절편 하나, y절편 하나를 갖게 됩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닌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가거나 y축과 평행하게 가면 이제 x절편이나 y절편 중에 하나만 나오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뭐 이런 직선들은 다 x축과 교점 하나 갖고 y축과 교점 하나 가져요. 그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그러고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절편, y절편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 1차 함수, 즉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x 밑에 x절편, 요게 이제 x절편이에요. 그 다음에 y 밑에 y절편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 한번 따져볼게요. 요건 일반형에서부터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형식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를 일단 넘겨. 그래서 ax-y. 그죠? 그 다음에 b를 넘겨서 마이너스 b. xy를 한쪽으로 넘기고, 모으고, 그 다음에 상수를 또 다른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이쪽을 1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쪽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로 양변을 나누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b로 양변을 나눠버려. 그럼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죠. 항이 다르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x 밑에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a를 1로 보낼 수 있죠. 자, 분자에 있는 것은 분모의 분모와 같다. 번분수식이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비로소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이 됩니다. 자, 정말일까요? 생각해보세요. b가 y절편이잖아요. 그죠? b가 y절편. 그리고 x절편이라는 거는 y에다가 0 넣고 x 값을 구하면 되죠. 자, y에다 0 넣고 x 값 구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x가 이거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밑에 x절편 적고 y 밑에 y절편 적고 더해서 이퀄 1이 된다. 이렇게 적으면 얘는 다시 이제 거꾸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형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일반형에서부터 변형해서 이 절편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이건 어떤 때 쓰일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x절편과 y절편을 문제에서 준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 절편형을 쓰는 것이 일반형을 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기울기와 y절편을 알려줬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형으로 써야 되겠지. 그렇지? 하지만 절편으로 알려졌으면 x절편, y절편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으면 굳이 일반형으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절편형으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그 식을 완성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간을 조금 지울게요. 여기를. 칸이 모자라니까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에도 절편형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절편형이라는 이름보다 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인수분해형이다. 인수분해 알죠? 인수분해형. 자, 보면 어때요? 요 2차식이 인수분해된 형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 형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분해 1차식의 경우에는 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변형을 한 건데 2차식의 경우에는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인수분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내가 절편형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거 알파하고 베타가 뭐예요?
요 포물선에 x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절편을 가지고 적은 거지. y절편이 아니고 이건 x절편만 가지고 적은 거지. 알파 베타가 바로 x절편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x절편 두 개를 가지고 이 포물선의 식을, 즉 이차함수의 식을 적은 것, 그것을 우리가 절편형 혹은 인수분해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뭐 이런 게 있죠. 알파 베타 딱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대칭축이 있죠. 이 대칭축이 뭡니까? 표준형에서 얘기하는 p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가 바로 p 값이다. 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지금 형태가 계속 달라져 오지만 a 값은 달라진 게 아니죠. 그죠? 지금 보면 a 값은 위에 있는 a나 밑에 있는 a나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다른 값은 문자를 다른 걸로 했고요. 같은 것은 문자를 그대로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아예 그냥 여러분이 좀 외워두는 것을 추천할게요. 이거 외워두면 여러 가지로 도움될 일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 방정식형. 요거는 이차함수에서는 이 방정식형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뭐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방정식형이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요 일반형에서 y를 1로 넘겨가지고 한쪽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되겠지만 뭐 어떤 경우엔 계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는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래서 그냥 x의 1차항, y의 1차항, 상수항을 다 어떤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사실 여기 a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요 경우만큼은.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x, y에 관한 1차 방정식 형태.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연립방정식, 중2 때 나오는 연립방정식에서 사실 이런 형태로 많이 하죠. 그죠? x, y에 관한 1차식, 그리고 한쪽은 0을 만드는. 근데 2차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y를 1로 넘겨서 x에 대해서는 2차, y에 대해서는 1차, 그리고 0, 한쪽은 0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방정식형을 다루지 않는다. 자, 그래서 1차 함수는 요 5가지의 표현형,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그 표현형을 갖고 2차 함수는 4가지의 표현형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표현형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가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서 뭐 x절편 2개를 줬다 하면은 굳이 이거를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접근해서 식을 구할 게 아니라 절편형으로 식을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 뭐 그런 거죠. 당연히 1차 함수에서 뭐 기준점이 주어진다 그러면 표준형일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의 y절편이 주어진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구하면 다른 형태로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죠? 어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어떤 표현형으로, 표현형 잘못 썼다. 어떤 표현형으로 구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1차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y = ax 플러스 b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나 이런 인수분해 형태 어떤 걸로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쉽게 구하고 나면 그걸 뭐 전개하거나 완전적식 변형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쉬운 형태로, 우리가 구하기 쉬운 표현형으로 구하면 된다. 그거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으로 문제를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5가지 표현형을 이렇게 표로 딱 외워두고 그때그때 어떤 것을 딱딱 끄집어내서 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요거 잘 알아두면 고등학교 때 가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내용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